한번 같이 해볼게요. 귀의 소리. 아이고, 이거 또 해야 되네, 이거. 자, 일반적인 청력검사래요. 일반적이라는 것 자체는 항상 체크. 왜냐면 언젠간 일반적이지 않은 게 나올지 모르니까 일반적인 건 체크해. 혹시 뒤쪽으로 가다가 일반적이지 않은 게 나왔어. 이쪽에 만약에 일반적이지 않은 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써? 재빠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반대로 읽어야 한다고 그랬죠. 차이를 잡아내야 돼. 지금은 있나 없나는 잘 모르는 상태니까 또 읽어볼게요. 청력검사는 협조가 없다면 시행하기 힘들군요. 못하나 봐요. 이러한 문제의 대안이니까 뭐뭐에 대안은 그냥 의라고 그랬죠.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 뭐냐면 귀의 소리래요. 작은 따옴표니까 핵심 제재네. 귀의 소리를 활용하는 기술이군요. 이 기술은요, 이건 귀의 소리겠죠. 데이비드 캠프 사람 나오면 동그라미. 방출한다, 발견되면서 발달됐대요. 뭘 방출해? 귀에서 소리를 방출한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면서 발달했대요. 뭐가? 귀의 소리에 관한 기술이겠죠. 첫 번째 단락은 간단했고요. 두 번째 단락 해볼게. 길다. 특정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의식적인 행동은, 그러면 의식적인 행동은 어떤 거? 특정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의식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이 말이겠네. 생리학적으로 뇌의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세포의 역할을 설명한다. 그러면 귀를 기울인다는 행동은 설명할 수 있대. 무엇으로 설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청세포의 역할로 설명한대요. 우리가 뭐를 귀를 기울인다는 건 청세포의 역할로 설명한대요. 그럼 그 앞에 건 뭐야? 뇌의 달팽이관 안에 있는 이죠. 그러면 뇌의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세포군요. 그럼 청세포의 위치를 설명했군요. 청세포는 뇌의 달팽이관 안에 있대요. 달팽이관 안에. 포유동물의 청세포는 감지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감지한대요. 뭐? 외부의 소리를 감지하는구나. 하면서니까 플러스죠. 뭐 하나 더 있나 봐.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도 역시 A를 통해 B 한다면, B 하면 요거 우리 어떻게 했죠? A라는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B라는 결과가 생긴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거 우리 어떻게 했냐면 A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쳐달라고 그랬죠. 이건 뭐였냐면 순서를 주의해달라는 거죠. 평가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순서를 뒤집을 거라고요. 그래서 순서 체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축과 이완 쪼그라들고 펼쳐지고, 요거를 통해서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특정 음파 소리에 대한, 아까 뭐뭐에 대한은 우리가 어떻게 했지? 의로 했죠. 특정 음파 소리의 민감도를 증가합니다. 그러면 특정 음파 소리의 민감도를 증가시킨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뭐 설명하고 있냐면 포유동물의 청세포의 역할을 설명했죠. 그럼 포유동물의 청세포는 첫 번째는 뭐야? 외부 소리를 감지하는 역할이 첫 번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무엇대요?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특정 음파 소리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킨대요. 이게 뭐냐면 청세포의 역할이네. 두 개네. 왜냐면 하면서 했으니까 청세포의 역할 1번, 2번이겠죠. 자, 이 과정에서 귀의 소리가 발생한답니다. 아하, 귀의 소리가 발생하는군요. 그러니까 청세포가 외부 소리를 감지하면서 귀의 소리가 나오고요. 여기 1번. 그 다음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특정 음파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면서 귀의 소리가 발견되나 봐요. 그렇죠? 다음 이것은 귀의 소리겠죠? 귀의 소리는요, 청세포가 내는 소리래요. 어떻게? 능동적으로 내는 소리랍니다. 그러니까 청세포는요, 아마 외부의 소리가 째깍 나면 그 감지하면서 지가 능동적으로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잘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지 나름대로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특정 음파에 대한 민감도를 막 증가시켜서 들으려고 하나 봐요. 과거에는, 옛날에는이죠,
이런 말 나온다는 건 과거에는 이런 말 나온다는 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거 아니겠니? 그죠? 그러면 차이가 드러나게 읽어야 되니까 과거에는 하면 이렇게 아예 읽으면 되겠죠. 삼각형으로. 반대는 역삼각형으로 읽을 거고 과거에 귀의 소리를 외부 소리에 대한 또에 대한이네 외부 소리의 이렇게 얘기했죠. 달팽이관의 메아리로 여겼답니다. 작은 따옴표가 있다는 건 잘 봐달라는 얘기야. 그죠? 왜냐면 문제 냈을 거니까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냐면 귀의 소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달팽이관의 메아리로 여겼답니다. 여겼다. 달팽이관의 메아리. 소리가 들리면 귓볼에서 귀 안에서 왱왱왱 이렇게 메아리처럼 들렸나 봐. 그렇게 했대요. 하지만 했죠. 그럼 반대네. 주어진 외부 자극 소리로 발생하는 메아리보다 그럼 외부 자극으로 발생하는 메아리보다죠. 이렇게 보다가 나온다는 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차이를 드러내야겠네. 그러면 발생하는 메아리 이렇게 해보고 메아리보다 음압이 더 그러면 음압이 더 큰 경우가 있대요. 뭐가? 귀의 소리가. 이거네. 반대는 이거네. 이렇게네. 얘를 이렇게 읽든 반대로 읽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발생하는 메아리보다 음압이 더 크답니다. 음압이 더 크다. 그러면 뭐가? 귀의 소리가 음압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읽을 때 귀의 소리하고 그 다음에 메아리가 이렇게 있다면 이걸 뭐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어.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면 되고 어쨌든 간에 뭐냐면 음압이 더 크대요. 음압이 더 크대. 그러면 화살표만 잘. 귀의 소리가 음압이 더 크다란 얘기죠. 그죠? 메아리보다. 오, 그래?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이야. 귓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소리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메아리 정도는 한 10 정도라고 치면 귀의 소리가 얼마야? 막 20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메아리는 아니잖아. 메아리는 한 10밖에 안 되니까 이거보다 작던 이거가 같아야 되는데 더 큰 놈이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A 때문에 B는 원인과 결과죠. A 때문에 B는 앞에가 원인이 깔릴 테고 뒤에가 결과가 깔리죠. 그러니까 음압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거죠. 요거죠. 음압이 더 크다. 요게 원인이죠. 음압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귀의 소리를 단순한 메아리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단순한 메아리로 설명하면 안 된다. 단순한 메아리로 설명하지 말라는 건 물론 메아리도 되겠지만 그걸 꼭 메아리다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요. 무엇보다 복잡한 게 있나 봐. 오른쪽 귀에만 외부 소리 자극했는데 그러면 오른쪽 귀에 외부 자극 소리를 가했어요. 근데 왼쪽 귀에서 귀의 소리가 발생한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래요. 오른쪽에다 귀의 소리를 줬는데 왼쪽에서도 들렸대요. 메아리라면 그렇지 않겠죠. 자, 이렇게 귀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얘가 지금 이쪽이 오른쪽인가? 이게 오른쪽이라고 치고 이게 왼쪽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자극을 가했어요. 그죠? 여기에 이제 자극이 들어왔으면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 메아리가 있을 수도 있지. 그죠? 그런데 뭐야? 여기에도 어떤 음이 들렸대요. 그러면 어떻게 써? 메아리는 자극은 여기로 갔는데 여기에 왜 메아리가 생겼냐? 이것도 메아리로만 보기가 어려운 이유겠지. 메아리가 아닌 다른 소리라는 얘기겠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락 출발해 볼게요. 세 번째 단락.
최대한 줄 쳐서 읽으려고 해야 돼. 자, 이제 한번 세 번째 단락 해볼게. 첫 번째 단락에서 뭘 얘기했냐면, 청각을 측정할 땐 사람이 안 도와주면 잘 못한대요. 그래서 뭐해서 도와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있대. 그게 귀의 소리를 이용한다며.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귀의 소리는 어디서 난다? 청세포에서 능동적으로 낸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그것을 메아리로만 보면 안 된대요. 그죠? 왜냐면 내가 여기다 자극을 가했는데 메아리 소보다 음압이 더 큰 경우도 있고, 오른쪽에다 줬는데 왼쪽도 들리더라 이거야. 그죠?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메아리 말고도 다른 무엇이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합니다. 이러한 귀의 소리는 청세포에서 발생하여 뭐를 따라내? 그러면 청세포에서 발생하고요. 기저막을 따라 순서니까 자꾸 이렇게 치는 거야 지금. 난원창으로 순서니까 화살표 올리는 거죠 지금. 통로죠. 그래서 다시 청소골을 통해서 고막과 웨이도로 전달된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외울 수도 없고 막 이러죠. 근데 우리 평가원에서는요 수능을 출제하는 곳이죠. 쓸데없는 게 절대로 없어요. 그림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 체크를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에다 보고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대로 그림에다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얘가 뭐라 했냐면 청세포에서 발생하여 기저막을 따라 난원창으로 간대요. 청세포에서 발생하여 난원창 여기서 발생했어요. 그래서 어딨죠? 어디로 간다고 그랬지? 청세포에 발생하여 기저막을 따라 난원창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해서 기저막을 통해서 어디? 난원창으로 갔죠. 이렇게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다시 청소골을 통해 고막과 이도로 간다고 그랬죠. 그럼 청소골을 통해서 고막과 웨이도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 청세포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죠.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 체크를 쭉 해주면 되겠네. 다음에 다시. 자, 이 소리는 바로 뭐냐면 귀의 소리겠죠? 두 종류의 외부 소리를 이용한답니다. 두 종류의 외부 소리를 이용하여 청세포를 자극한 후 나왔습니다. 어허, 이거 봐라. 요것도 수능 출제에 잘 되는 거죠. 뭐뭐한 후 이렇게 나오면 요 말 나오면 이건 뭐야? 아하, 이거 순서 차례 물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순서 차례를 물어볼 테니까 체크 좀 잘 해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청세포를 자극한 후 이렇게 했네. 특정한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한답니다. 측정한다? 어디서? 특정한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한답니다. 그러면 두 종류의 외부 소리를 이용해서 자극하고 그 다음에 주파수 측정이네. 그죠? 순서대로 가야겠죠? 한 후 나왔으니까 두 종류의 외부 소리를 이용해 주는 게 첫 번째고, 그래서 청세포를 자극시켜야 되고, 그리고 특정한 주파수에서 측정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두 종류라고 했죠. 그 소리 자극이 뭐냐면 여러 주파수가 섞인 복합음이나 했죠. 그 다음에 두 주파수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음이래. 그러면 복합음, 조합음 이렇게 따로 구분해야겠네. 복합음은 여러 주파수가 섞인 게 포인트라면, 조합음은 두 주파수만으로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두 주파수만으로 이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복합음 같은 경우는 여러 주파수니까 3개, 4개, 5, 6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조합음이란 딱 2개만 된다는 거네? 자, 그런데 여기에 공식이 하나 딱 있죠? 요거 반드시 공식이 나오면 한번 체크하게 시킬 겁니다. 요게 전제사항이죠. 일종의 공식이겠죠. 전제사항이고 공식이겠죠. 두 주파수니까 두 주파수 F1과 F2 하나
두 개만 있어야 되고 반드시 하나 두 번째 게 또는 첫 번째 게 한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커야 되는구나. 이게 조건인가 봐. 전자에서는 전자가 뭐냐면 복합음이죠. 여러 개 섞인 거. 자, 전자에서는 발생하는 귀의 소리는 전자에서 발생하는 귀의 소리는 4k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된답니다. 측정된다. 어디서? 4k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에서. 그 소리는 개인마다 차이를 보인다. 개인별로 일정한 패턴을 유지한답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일정한 패턴을 유지한다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군요. 지문처럼 다 다른가 봐. 지금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지문으로 인식하고 들어간다면 나중에는 이 청세포의 모습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후자에서 발생하는 귀의 소리는 후자니까 어디 있어? 여기 조합음이겠죠. 두 개만 있는 거. 얘는요. 수학적으로 계산되는 여러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되는데 특정 주파수 측정된다고 했고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가장 크답니다. 그럼 공식 나왔다. 요때가 가장 크답니다. 가장 크다 했죠. 그럼 아까 공식이 하나 있었죠. 공식이 하나 뭐였냐면 F1이 있고 F2가 있으면 하나가 커야 되고 그죠? 그 다음 요 공식 두 개죠. 공식이 나왔으면 한 번은 이용하게끔 합니다. 문제 속에 있는 거야. F1은 F2보다 작다란 거 하나 있고 이 F1 빼기 F2는 이거 요때가 최대가 된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네 번째 달라 출발. 자, 네 번째 단락 짧죠? 자, 청세포는 작업장의 소음과 같으니까 작업 같다라고 했죠? 작업장의 소음이 특정 주파수겠죠? 그죠? 요거 같은 거죠? 그거나 특정 주파수나 약물 등에 반복 노출된다면 손상되는구나. 그러니까 작업장의 소음 같은 일정한 패턴의 소리나 하는 약물에 의해서 청세포는 손상될 수 있대요. 청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한다면 또 가정전제네. 청력 손실이 일어나고 귀의 소리도 감소한답니다. 감소한대요. 그러면 청세포가 손상되면 청력 손실, 귀의 소리 감소. 청세포 손상이 진행되어서 3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럼 30 이상의 청력 손실이 발생한다면 귀의 소리가 사라진답니다. 그러면 지금 청세포가 없어지는 경우, 사라지는 경우, 손상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네. 청세포는 소음이나 약물에 의해서 손상될 수 있고요. 손상되기 시작하면 잘 안 들리고요. 귀의 소리도 감소한대요. 청세포 손상돼서 30dB 이하의 청력 손실이 발생하면 귀의 소리가 사라져버린답니다. 자, 마지막 단락 읽고 문제 도전. 하나, 둘, 세 문제짜리네. 가장 많이 틀린 건 18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
뭐하니? 야, 이거 전체 정답자가 없네. 딱. 응, 딱. 야, 한 명쯤은 다 정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오, 정답. 한 명 나왔어. 지금 한 명 나왔어, 한 명. 대단한데? 자, 이제 항복해. 항복. 자, 어디 한번 볼게요. 자, 귀의 소리는 마지막 단락입니다. 귀의 소리는 조용한 환경에서 마이크로폰을 웨이도에 장착하여 측정한답니다. 귀의 소리는 장착한데, 그러면 어디에 장착해야겠군요. 그죠? 어디에?
웨이도에 무엇을? 마이크로폰이죠. 그러니까 마이크로폰을 웨이도에 장착하는군요. 이렇게 읽어도 좋고 이렇게 마이크로폰을 웨이도에 장착 이래도 좋고요.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이에 귀의 소리의 특정 기술을 활용한다면 협조 없이 검사받는 사람의 협조 없이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군요. 이 기술은 요거죠. 귀의 소리를 통해서 하는 거. 몇몇 국가에서 신생아의 청력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했죠. A 위한 B니까 앞에가 목적이죠. 그러니까 신생아의 청력 이상을 발견하기 위해서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 이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방법이겠군요. 왜냐면 귀의 소리는 신생아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되겠죠. 야, 신생아야 들리냐? 이거 안 물어봐도 되잖아. 귀의 소리가 있다면 들리는 거니까. 좋아. 문제는 3개밖에 없었지만 두 번째 문제가 가장 많이 틀렸어요. 60% 이상 틀려버렸어요. 어디? 자, 기억과 같이 말할 수 있대요. 기억은 뭐냐면 청세포가 능동적으로 낸대요. 얘는 청세포가 능동적으로 낸다라는 거, 이 얘기입니다. 그 근거로 맞는 거 찾아래요. 외부에서 소리 자극을 가하면 귀에서 소리가 측정된답니다. 이건 능동적이 아니라 가했더니 뭐 이런 거니까 조금 거리가 머네? 한쪽 귀에 외부 소리를 자극을 가했을 때 한쪽에 가했어. 반대쪽에서도 귀의 소리 발생한답니다. 맞죠? 자, 귀가 있는데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도 소리가 난대요.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죠. 이건 자극에 의한 거라면 이건 스스로 하는 거죠. 정답은 1번이네. 2번이네. 귀의 소리는 청세포에서 기저막을 따라 난원창으로 다시 청소골을 통해 고이도와 외이도로 전달되는 건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능동적으로 내는 소리와 관계없죠. 이건 가는 건 맞는데 능동적이라는 이거 스스로 낸다 이건 관계가 없고요. 귀의 소리는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돼요. 어쩌라고요? 능동적하고 상관없고. 귀의 소리는 개인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개인별로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게 능동적으로 하고는 관계가 없죠. 예? 자, 요번에는 뭐냐면 조화음을 얘기하래요. 아하, 그러면 조화음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공식 둘 중에 하나, 동식은 한번 이용된다고 그랬죠. 공식 한번 따져보면 F1이 F2보다 작다라고 했고요. 또 다른 공식이 뭐 있었지? 했을 때 가장 큰 소리가 뭐냐면 이 F1 빼기 F2일 때 최대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그림이 살짝 그림 어디 갔냐? 여기 있네. 그죠? 자, 여기 나오면 자, 이렇게 도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X축과 Y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 틀린다. X축은 주파수라고 되어 있고요. Y축은 음압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주파수와 음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F1은 주파수가 여기 있고 F1은 주파수가 여기 이거죠. 음압을 얘기한 거지. 그지? 그러면 주파수와 음압이야. 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주파수였고 여기가 음압이었습니다. 귀의 소리는 아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있잖아. 요거 F1 이게 F1 이게 F2거든요. 얘보다 빨리 감지된다? 아니죠. 이쪽으로 하는 건 뭐였어? 주파수라고 그랬지? 감지되는 순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빨리 감지 이거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귀의 소리가 먼저 날 수가 없죠. 외부 자극이 있은 후 귀의 소리가 능동적으로 내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이게 이미 틀린 거지. 그죠? 자, 이거는 1번이었고 그래프는 반드시 X축과 Y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웨이도가 막혔을 경우 귀의 소리. 왜냐면 웨이도에서 측정했는데 거기 막혔으면 밖으로 나오지 않을 테니까. 그 다음에 요건 3번을 많이 써서 틀린데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감지되는 소리는 이거 귀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들어오니까 자극 소리가 일단 있겠지. 그죠? 요 안에 자극 소리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귓바퀴에서 단순한, 옛날에는 메아리로 봤다고 그랬죠. 근데 단순한 메아리가 아니라 또 다른 게 있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뭐야? 메아리도 이미 있는 거죠. 얼마나 약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귀의 소리 다 있죠. 정답입니다. 3번 많이 있었어. 그
그 다음 F1이 3.2고요. F2가 3.7이래요. 그러면 F1이 3.2니까 2 곱하기 3.2 빼기 3.7 하면 얼마야? 이거 뭐 2.7이겠지 뭐. 맞는 말이겠습니까? 가장 큰 것이겠죠. 스피커를 통해서 두 주파수의 소리 자극을 가하고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감지되는 소리를 측정한다? 맞고요. 자, 다음 니은입니다. 니은은 또 뭐야? 귀의 소리 측정 기술. 귀의 소리 측정 기술입니다. 보기 어려운 겁니다.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청력 측정, 그죠? 쥐한테 물어볼 수 없죠. 쥐야 들리냐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얘는 협조를 할 수 없는 놈이죠. 그러니까 귀의 소리를 보면 이게 들린다는 얘기니까 오케이. 일부러 안 들리는 척하는 놈, 그 놈은 어떻게 써요? 귀의 소리가 있으면 들린 거지. 청력 측정을 통해 개인을 식별하는 기계, 맞죠? 왜냐면 귀의 소리가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별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죠. 소음성 난청이 있는 사람의 청세포 손상 여부를 판단한답니다. 얼마나 손상됐는지 파악할 수 있겠죠. 이게 몇 데시벨에서 30데시벨 이하라면 이거 정말 귀의 소리 없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정답은 5번이라는 얘기인데, 자, 청세포가 파괴되면 귀의 소리 자체가 나오지 않지요. 청세포가 있어야만 되는 거잖아. 청세포가 내는 소리인데 청세포가 파괴되면 안 되죠. 그럼 청세포를 다시 만들어야 되지. 달팽이관 이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달팽이관이 아니라 청세포를 만들어야죠. 그 다음 맨 앞에 보시면 이 귀의 소리는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냐면 진짜 저기 있다. 두 번째 단락에 생리학적으로 뇌의 달팽이관 안에 있는 세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팽이관 자체로 안 되고 달팽이관 안에 있는 세포입니다. 달팽이관 안에 세포. 그러니까 청세포가 파괴되면 귀의 소리가 아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가 오답이 많았더라. 이거. 자, 그거 좀 꺼줘.